징계를 받은 최강호 의원이 정말 손흥민 선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먼저 4위부터 보겠습니다. 최강호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최강호 의원인데요. 다시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강호 의원이 어젯밤인가요? 당원 정지 6개월 처분 못 받아들이겠다, 재심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좀 세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처분이 좀 경감되는 수준은 아닌지 뭐 일각의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김경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경감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건데 이제 핵심은 저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최강욱 의원은 부인을 했었잖아요. 이른바 짤짤이 논란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언론이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 짤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했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절차적 권리니까 그건 자유겠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신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보면. 근데 본인이 부인을 했는데도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의 심리위원들이 무슨 특별하게 이상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한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관계에 관련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저분이 정치적으로 과연 신뢰할 만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분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끝없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재심 청구를 하면서 최강호 의원 십자가에 매달려 낙이 찌르킨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십자가 표현을 썼는데요. 글쎄요. 뭐 십자가라는 표현을 최 의원님 썼습니다. 최 의원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근데 이 재심 청구 뒤에 철험의 의원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심 신청을 권유하자 억울하다 이런 취재 발언을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그냥 절차 이게 정해진 권리죠. 이거 다시 그럼요. 한번 본인께서는 지금 본인도 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번에 밝혔다시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 사실관계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통해서 뭐 경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원인 제공을 한 최강욱 의원은 일단은 뭐 본인이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불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명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다음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아주 중징계를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자신은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강호 의원 비롯해서 철험의 소속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이에 맞서서 김남국 의원이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철험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험회가 개파 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철험회를 개파 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보이고요. 팬덤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도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고요.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향해서 이준석 대표보다 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이준석 대표도 또 똑같이 공이 비판한 것 같기도 한데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어두운 야만의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표현을 썼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최강욱 의원 징계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한 인물이 있어요. 화면을 다음 걸로 바꿔볼까요?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다. 나?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래픽에 담아봤는데 글쎄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쉽게 인용하면 안 될 텐데 예.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의문의 1패를 당했는데 그 의문의 1패가 아쉽게도 굉장히 좀 불쾌한 그 의문의 1패를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험회 분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저기 최강욱 의원이 여성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 있는 앞에서 그 짤짤이 했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동전놀이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짤짤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JJI가 아니라 DDI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잘못은 물론 이제 성희롱 발언을 한 게 가장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사실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저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저는 동료들도 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그 저기 최강욱 의원을 응원하고 사실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제가 짤짤이라는 표현의 그 수식어를 잘 들었습니다. 짤짤이는 하는 거고 DDI는 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성 보좌관 분들이 어떻게 증언을 한다 보니까 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저는 최강욱도 본인도 알고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들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사실을 호도하고 뒤집으려는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그 민주당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3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당 대표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얼굴로 삼을 것이냐. 예. 둘째, 철험회 같은 집단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중심 집단으로 할 것이냐. 셋째, 김어준 같은 지금 또 최강을 여전히 응원하는 김어준 씨요. 예. 김어준 같은 사람을 그 여전히 그 민주당의 나팔수로 계속 활용할 것인가. 이 3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최강욱 의원 이 징계 국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애꿎은 의원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한 철험의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건 너무 강하다. 중징계 너무 세다. 처벌 수위가 세다 해가지고 지금 SNS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말인 윤리심판원에 왜 제가 그 위원인지 저한테도 뭐 문자 폭탄도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제가 거기 뭐 위원이 아닌데 어제 밤 늦게부터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온갖 욕설도 하고 윤리심판 위원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엉뚱하게 좌표를 찍어서 문자 폭탄을 날렸고 지금 양기대 의원이 그렇게 지금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강성 지지층이란 말은 이제 저는 좀 순화해서 이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당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그 의원이 그 뭐 계양산 야외공원에서 이 뭐 소위 말하는 팬클럽이라고 하는 개딸 양아들을 만나면서 그때도 뭐 이러한 우리가 꼭 이러한 억압적인 표현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방법보다는 포지티브한 방법을 훨씬 더 잘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전부 다 긍정적인 면이요. 그 개딸들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 어떠한 하나의 이게 뭐
특별한 체계도 없어요. 그 겔다드이라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저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군가에게 여쭤봤더니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에 조금 뭐 최강욱 의원을 조금 응원하는 어떠한 그 지지자들이 이런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라는 거를 쓰는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내용들을 문자 폭탄을 했고 양기대 의원이 오늘 저렇게 말까지 했습니다.